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오늘 강릉을 찾아 가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가 마르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여러 단기 대책들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상수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밑돌며 19.0%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20여일 뒤면 저수지 물이 완전히 고갈돼 강릉 시민들은 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심각한 가뭄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릉 오봉저수지를 찾아 가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강릉시로부터 보고를 받은 김 장관은 도암댐이 강릉 가뭄 해결에 대안이 될 순 없는지를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물었고, 김 시장은 수질과 수온의 차이가 맞춰지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장관님 온도 때문에 저기하고 여기하고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농민에게는 농조수 줘도 여기 때문에 같이 못합니다. 그런 온도와 혹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네. 김 장관은 이어 정부가 강릉 가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하 저류댐을 만든다든지 또 이 위편에 있는 도암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빠르게 추진해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이 가뭄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앞으로 계속 비가 오지 않는다면 3주 정도면 고갈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강릉시는 일단 초단기 긴급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상류의 도마천, 중간에 중장비 3대가 들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정선의 경계, 삽당령 방면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며 아래쪽 오봉저수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한 방울의 물도 지금 절실한 시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마천의 하천수를 오봉저수지 이제 담수구역까지 도달시키고자 오봉저수지 하류 어흘천과 보광천 합류 지점에 대형 수로를 개설하는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막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봉댐으로 다시 올리는 작업을 강릉시 4개 업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으로 통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최근 물막이 시설을 만들어 물을 가둔 뒤 하루 10,000톤가량을 농업용수로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긴급 지원함에 따라 이 물을 다시 오봉저수지 상류로 끌어올려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하루 10,000톤의 물을 바로 이곳 오봉저수지에서 강릉시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봉저수지의 완전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강릉 지역 곳곳에서 사투가 벌어지는 사이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대책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가뭄 재난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시 생활용수 제한 이틀째인 어제까지 가정용 수도 밸브 절반가량이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20일부터 제한급수 조치에 나서 어제까지 46.9%인 25,116곳의 계량기를 조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이 통장들과 수도검침원들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힘을 내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전체 대상인 5만 3천여 곳의 수도 밸브 조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릉 단오제 보존회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릉시를 위해 기우제를 엽니다. 강릉 단오제 보존회는 내일 강릉 지역 수호신이라고 알려진 국사성왕을 모시는 대관령 정상 대관령 국사성왕사에서 기우제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존회 회원 25명이 밤과 대추, 떡 등 제물을 올리고 비가 내리길 기원하는 충문을 읽고 빈순의 강릉 단오제 보존회장이 용왕굿을 할 예정입니다. 5년 주기로 군 비행장의 소음도를 측정해 보상구역을 책정하는 소음 영향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비행장과 달리 블랙이글스 부대가 있는 원주 비행장은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블랙이글스 훈련 축소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섬강을 사이에 두고 공군 원주 비행장과 마주하고 있는 외딴집. 마당 한가운데 삼각대에는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위로 하늘을 집어삼킬 듯한 굉음의 전투기가 지나갑니다. 순간 소음은 100데시벨 안팎. 콘서트장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15분 정도 노출되면 청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소음도 측정으로 전투기 훈련이 많은 8월에 1차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분부대 훈련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비행장이 있는 원주와 횡성 지역 각각 5개 지점이 소음도 조사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5년 전 첫 조사 때 마을회관 같은 마을 중심지에서 이루어졌다면 보다 비행장에 가깝고 주민들이 피해를 실감하는 장소가 추천됐습니다. 전국의 다른 군 비행장과 원주 횡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블랙 이글스. 일부러 저공 비행을 하고 굉음을 내는 고개가 목적으로 일반 전투기보다 극심한 소음 피해 주범으로 지목돼 왔는데 전투기 훈련이 집중되는 8월은 활동이 적어 내년 2차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특히 원주는 블랙 이글스가 활동하는 주요 공항이기 때문에 블랙 이글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훈련이 없어서 3월 달에 블랙 이글스가 하는 2차 때 측정을 하고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조사 결과로 2026년 말 확정되는 보상구역 설정입니다. 1종부터 3종까지 보상구역이 구분되는데 길 하나 차이나 이웃집 사이에도 보상이 되고 안 되고가 갈렸습니다. 횡성군은 블랙 이글스가 있는 피해 특수성을 감안해 2종 구역을 1종으로 상향하고 마을이 아닌 리 단위로 보상을 확대하자고 공군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수십 년간 겪은 피해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블랙 이글스 이전이나 연습 단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원주 횡성 주민들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겪고 계시는 블랙 이글스로 인한 소음 피해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 민간 공항보다 군 공항과 관련해 소음 보상 기준이 엄격한 상황이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종 구역이어도 한 달 6만 원에 그치는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보상 범위를 넓히는 군소음법 개정안은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전교생 5명이던 강원 지역 폐교 위기 학교가 도시에서 온 유학생들 덕에 문을 닫지 않게 됐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던 작은 학교들이 도시 학생들의 유입으로 숨통이 트이면서 지역사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 2학기 개학식, 3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천으로 온 유학생들입니다. 방학 동안 다른 친구들이 함께 기른 메추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마나 잘 나는가 한번 볼까 이제? 아니요. 봐라. 무서워요. 체육 시간이면 전교생이 모두 모여 함께 뛰어노는 등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제가 곤충을 좋아해가지고 여기는 풀도 많고 예, 도시랑 달라서 친구랑 재밌게 놀고 싶어요. 채집도 하고. 이 유학생들이 있어 모곡초는 2학기도 무사히 개학할 수 있었습니다. 모곡초 토박이 학생은 5명뿐. 전교생이 10명이 하면 폐교 위기 학교로 분류되는데 유학생이 16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니까 체험학습이 훨씬 더 많아지고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좋아요. 토박이 학생들도 새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더 재미있게 놀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떠들고 그러는 게 좋아요. 강원도교육청 농어촌 유학생은 재작년 2학기 33명으로 시작해 올해 2학기에는 364명으로 늘었습니다. 참여 학생의 96%가 1학기에 이어 2학기 유학을 연장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생이 많아지자 수업은 활기를 띠고 학교 운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학생들만큼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오면서 새로운 학생들과 이제 대화하고 지내는 과정에서 학생들도 사회성도 개선이 되는 것 같고요. 강원도교육청은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유학생 가족의 주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동해안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어섰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삼척 신기가 38.4도로 가장 높고 강릉 38도, 양양 36도, 고성이 35.6도, 동해와 속초도 33도를 넘어섰습니다. 강릉의 경우 지난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6.3도를 기록하며 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 등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에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겠으며 소나기가 내린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시가 제한급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을 위해 8,400만 원 상당의 500ml 생수 약 12만 병을 긴급 지원합니다. 원주시와 원주권 아너소사이어티의 지원으로 확보된 생수는 강릉시청을 통해 취약계층과 제한급수 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부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달 강릉시에 생수 3만 병을 지원했고 속초시는 지난 14일 강릉시를 방문해 500ml 생수 3만 병을 전달했습니다. 강릉시가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강릉 시민의 날에 펼쳐지는 제43회 강릉 시민대상 수상자로 김동찬 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했습니다. 김동찬 위원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의 보존과 전승, 세계화를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같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강릉 단오제 운영 체계화와 내실화, 전통문화 교육, 국내외 축제 교류, 콘텐츠 기획과 홍보 및 세계화를 추진해 강릉 단오제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2025-26 강원 방문해해 9월 추천 여행지로 속초시와 화천군을 선정했습니다. 9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된 속초시는 비룡폭포와 울산바위, 금강굴 등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과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를 통해 설악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2.7km 산책로, 설악향기로를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함경도 실향민들의 집단 정착촌인 아바이마을, 주말 속초해변의 미디어 아트, 속초 관광수산시장 홍보 마케팅도 추진됩니다. 태백시가 올해 15개의 여성 친화 특화 사업을 시행하는 등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19일 지역의 여성단체, 시의원, 시민대표와 만나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열고 태백시의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시행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히 지역 내 성평등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첫 재판에서 최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 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최 전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내용을 정확히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